의원 갑질 얘기 나왔고 요거 한번 야 이거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도 나왔습니다. 기사 한번 보실까요?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가 됐었는데 6년새 3배 시세 차익 이거 나왔고 영종도 땅 투기 의혹 뭐 남편 이야기도 엮이면서 또 우진우 의원이죠. 우진우 의원이 또 막 목소리 높이면서 뭐 환불 불가랬나 반품 불가랬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미래, 앞으로의 짧은 미래, 눈앞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단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해운 후보자한테 날카롭게 검증을 하고 있는데 좀 민망하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좀 침 뱉기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렇지만 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그 베네수엘라 얘기할 때도 우리 기 선생님께서 두 가지 사안을 나눠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신 건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인사권을 행사한 취지도 저는 박수쳐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네. 결국에는 더 지금 중도 보수에 비어있는 땅까지도 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한 이런 국민 통합적 인사를 저는 더 적극 우리가 장려하고 응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네. 동시에 국회 검증의 시간 또 국민 검증 시간이 지금 열린 거기 때문에 이건 이해운 후보자가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장관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지금 소위 말하는 갑질 논란, 인성 논란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정서에서는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최소한 국민이 인정한다고 하려면은 그 피해 당사자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든지 해서라도 정말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양해가 되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뭐 사과 몇 마디 하고 가가지고는 될 수 있는 그 수준은 좀 넘어선 걸로 보인다. 그래서 네네. 참 이해운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저는 국민들 앞에 주목을 받았던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국민의 검증은 매섭다.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뭐 계속해서 단독 기사도 나오고 있네요. 이해운 보좌진을 아들처럼 대했다. 아들 집사처럼 대했다라고 집사. 했는데, 네, 아들의 집사, 공익근무제, 그러니까 아들의 공익근무제에 수박을 나르게 했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런데 이해운 측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했고 보좌진 등 복수 관계자는 업무 범위 외의 일을 시켰고 기분 나빴으나 별 수 없었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뭐 터지고 근데 있습니다. 그 육성이 너무 커요. 그게 이제 야 네.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두 번. 그래서 뭐 너는 IQ가 뭐 한 자리냐. IQ 한 자리니? 내가 너를 뭐 죽이고 싶다 뭐 이런 그게 발언까지. 야, 난 그 소리 지르는 걸 보면서 네네. 진짜 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국회의원도 물론 갑질이 많은데 저도 갑질 많죠. 다 그 얘기해줘야 전수조사하고 저도 정말 이거 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이에요. 정말 요즘 네. 시대에 누가 이렇게 삽니까? 맞아요. 말이 돼요 정말? 아니 누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초등학교 때 많고 야 너 네. 죽여볼 거야 이것도 아니고 야 성인이 널 다 죽이고 돼서.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이런 일 없지 않나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이 그래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요. 국민의 아유, 대표가. 네, 저는 네. 요즘에 주진우 의원도 제가 또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랑은 변하네 지금. 예. 주진우 옮겨갔어. 사랑이 의원은 많으셔. 또 네. 어떻게 여러분 연이 되시면 조금 전달 좀 부탁드리는데요. 그 진짜 그 앙증맞은 쇼츠 좀 그만 좀 만들어라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누구? 주진우 선생님이요. 아, 그래요? 열심히 진짜 사셔요.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 아니야? 기추자 진짜 반성하세요. 나는 그거 지울까봐 다 또 떠놓거든요. 네, 잘하고 진짜 있다, 제 하드는 정말 다 썩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려요. 그리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어쩜 그렇게 매번 틀리는 그 예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 연거푸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장 재미있는 제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해운의 그러니까 글 시작하기 전에 제목을 썼습니다. 주진우의 글입니다. 이해운의 모멸감을 주는 갑질 민주당 DNA와 딱 맞아. 야, 이. 아니 근데 아유, 진짜. 왜 갑자기 또 민주당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DNA 갑자기 여기서 국민의힘 왜 출신인데 왜 나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나간 지 이틀 됐을 때 글이에요. 예. 그러니까 황당하네. 국민의힘에서 2004년 약 그때부터 이제 정치를 시작했으면 20년이 넘은 겁니다. 느그당에 있었는데 DNA를 민주당과 딱 맞다고 해버리면 이게 의지된 상황이냐. 그러니까 뭐야. 앞뒤가 맞는 안 맞네. 말을 유전자 하셔야 변형이야.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말을 다 대꾸라도 하지. 우리 주진우 선생님이 지금 좀 정신을 차리셔야 그 주진우 된다. 의원한테 뭐 DM 하나 보내주세요. 그 송원석의 조인트도 있다고. 아, 그렇지. 조인트. 그렇습니다. 네. 그 송원석 그 조인트 조인트 송이잖아요, 지금. 송원석 선생님은 그 노무당에 뭐를 맡고 계십니까? 원내대표. 그래요. 우지된 상황입니다. 근데 왜 그걸 가지고 갑자기 또 민주당으로 또 이거를 치환해가지고 DNA로 치면 그쪽 DNA. 송원석 DNA랑은 아주 유사하죠.
조인트 그러게나 송. 말입니다. 네. 아유, 탈당한 지 진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뭔 민주당 DNA야. 예. 말 같은 소리를 제명 해주시기를 서류에 지금 잉크도 안 말랐겠다.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의원님. 지금 민주당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일단 인사청문회를 가는 걸로 가서 검증을 하겠다라는 수순을 일단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확인이 저도 됐고. 청문회까지는 간다고 보는 게 예, 이해운 예. 후보자도 지금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불살르고 온 거기 때문에 그쵸. 아마 청문회까지는 가보려고 할 겁니다. 직진할 제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는. 예. 야, 인사청문회 다음에 어떻게 될지 좀. 저는 할 것 같거든요. 뭐 임명을? 네네네. 아, 네네. 근데 어떤 저도 할 분들은 것 같습니다. 낙마할 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잠깐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돼요. 그거는. 예. 또 왜냐면 더 모든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의 지켜보시죠. 그 야 소리를 들어보니까 네네. 이게 한두 번 소리 질러본 솜씨는 아닌 것 아, 같아요. 근데 예. 진짜 몇번 나올 것 이 같아. 진짜 고립무원인 게 어떠한 네. 곳에도 도와주질 않아요. 안 도와주죠. 우리는 그 일단 딜레마예요. 기본 이쪽 어떤 한 진영을 본다면 네네. 애정이 없으니 그냥 그쵸. 이렇게 묵묵하게 팝콘을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 다들. 아니 막말로 민주당에서 이런 일을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옆에서 강선우 의원 때처럼 옆에서 네. 대통령의 어떤 일을 위해서 그만둬라. 부담 주지 마라. 부담 주지 말아라라고 말릴 사람이라도 있지. 그럼 이해운 옆에 말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 아무도 못 말려요. 네, 지금은. 아무도 못 말릴 네. 뭐 약간 딜레마도 있는 것 같아요. 딜레마죠. 그리고 사실 내란에 대해서 옹호, 그 탄핵 반대, 계엄에 대한 옹호론을 펼쳤던 사람인데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진정성을 보여주면 뭐 용서를 하고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깔린 이상 내란 앞에 갑질은 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딜레마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도 사과하면 봐주게 되는데 갑질 또 그러면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명분이 약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딜레마다. 아니 근데 저는 분리해서 보면 된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권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아주 좋은 인사권을 행사하신 거고 네. 결국은 국회에서 검증하는 건 진짜 국민의 검증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니 사적인 녹음까지 어떻게 다 민정수석실에서 다 검증을 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뭐 검증은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이해운 후보자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고 본인이 이거를 책임 있게 소명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면은 그러니까 잘못은 할 수 있죠 누구나. 네네네. 근데 그걸 국민들 입장에서도 한 번은 기회를 주자라는 정도까지는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거를. 네. 근데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저도 한두 건이면은 뭐 대보겠는데 꽤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렇습니다. 청문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예.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갔네. 근데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선우 의원 얘기 한번 가겠습니다. 사실 그 김경 서울시 의원 후보에게서 공천헌금 1억 받은 혐의가 있고 그리고 나는 공천 관여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천 확정 당일에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서 김경에게 공천을 주는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거짓말 한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 김병기 사태에 있어서 강선우가 괜히 유탄 맞았구나라고 처음에 파악하시는 분들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결국 그냥 자기 사건의 중심이 됐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과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지방선거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천을 시스템 공천이라고 민주당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그 시스템에 어떻게 구멍을 메꿀 것이냐 아마 이 부분이 상당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 자체가 나와버렸고 그 녹취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은 이거 정말 빼박 증거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적으로 그 1억 원의 향방부터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김경 의원은 안 줬다는 얘기고 강선우 의원은 보좌관이 받았는데 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일단 둘 자체도 말이 안 맞고 그렇다면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과연 공천에 대한 대가성은 없었겠느냐. 근데 그 부동산 다주택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김경 시의원이 원래는 부적격자로 배제가 되는 분인데 네. 1억 원의 향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단수 공천을 받고 지금 시의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떤 혐의 그리고 네. 부정한 자금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것들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강선우 의원 지금 제명당했고 또 탈당을 했으니까 전 이제 수사를 통해서 저는 명명백백하게 이거는 밝혀야 될 문제다. 민주당이 여기서 뭐 조금 더 이걸 감싸
감싸거나 뭐 같이 안고 가가지고는 이거는 지방선거 앞두고 절대 정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이게 휴먼 에러에서 멈추고 시스템 에러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당의 질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민주당 안에서 자정이 된 거냐라는 질문 좀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됐다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 뭐 내부 탄원서가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강선우 건 연결해서 김병기까지 책임 공식 문제가 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면 즉각 제명은 아니더라도 뭐 윤리심판 절차로 넘겼다거나 요런 것들. 근데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024년 총선 전에 그 폭로 당시에 당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탄원서를 그 다시 당 검증 책임자한테 돌아간 구조도 볼 수 있겠고 지금 경찰 수사도 수개월 지연되고 있다는 것. 요런 것까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 내보이지 못하면은 이건 시스템 에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고 뭐고 간에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때 작동을 해줘야 된다. 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좀 가시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 게 지금은 내란 청산의 시대거든요. 국민의힘의 그 정당 안에서 있었던 해괴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또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까지 들어온 상황인데 이게 오염된 칼로는 제대로 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오염된 칼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런 오염된 부분들이 드러나면 이걸 자정을 해줘야 된다. 국민의힘은 심판받는 이거 지금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영구 이별과 버림을 당하는 건데 민주당은 그래도 사람이 모이면 일부 일탈들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뭐 지방선거 아니 뭐 당 지지율도 차이 많이 나고 뭐 아유. 적당히 가도 이거는 뭐 국민의힘 찍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염된 칼로는 절대 수술할 수 없기 때문에 전 민주당에도 지금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저 그렇게 맞습니다, 봅니다. 맞습니다. 아, 뭐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답답한 마음도 들고 어떤 게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나 무조건적인 응원을 당연히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질책을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되는지 오히려 지지자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정치인들이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냐? 국민 민심에 있습니다. 네.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요. 답은 다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실현해내느냐. 정론으로 가면 돼요. 요게 그냥 민주당의 용기만 보태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할까요? 드러난 거를 어떻게 합니까? 네. 저는 딱 그 발본색원하고 끊어내고 가야 좀 민주당에도 다시 또 희망이 싹 틀 수 있다. 네. 좀 국민 눈높이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